자, 공통 부분 있는 최대 최소 했었죠? 안 했니? 했나? 했었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10번은 활용 문제는 진짜 잘 나오거든? 이 10번 활용 문제는 너무너무 잘 나온다, 알겠지? 쌤이 속상한 부분은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속상해. 이 문제 진짜 쉽거든. 알겠니? 이 문제 진짜 쉽다, 알겠지? 10번 문제는 진짜 쉬워. 10번 문제는 엄청, 준아, 그래서 영어학원 시간 거의 조절된 거 맞지? 오케이. 된 거 맞지, 거의? 어? 그럴 것 같아 하고, 그러면 좋겠네. 자, 이게 0이고, 이게 10이잖아. 절편. 마이너스 x 묶어내면 뭐야? x 빼기 10이잖아. 그래서 이게 10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항상 2차 함수는 얘들아, 봐봐. 항상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했든 위로 볼록했든 항상이야. 이거 100%야, 100%.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찾고 여기를 베타를 샀잖아. 찾았다 치자, 알겠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 뭐야? 제인아,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응?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 영준아,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맞긴 맞는데, 영준이 말이 안 나오네. 어, 블랙 준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화이트 준서. 식 세우는 건 나중이고, 이거 중점 찾아야 돼. 중점 찾으면 중점이 뭐가 돼? 중점이 되고, 이 중점이 x 이꼴 뭐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뭐야? 이게 추계 방정식이 된다. 옆에 좀 적어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이야.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이야. 이게 중점 잡아가지고 x 이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추계 방정식이야.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고 하는데 공부를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계속 수학 공부는 있잖아, 얘들아. 누구에게는 수학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지만 누구에게는 수학이 되게 재밌고 쉬운 과목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수능에서 막 1등급 받으면 보통 85점이 1등급이면 그럼 내 문제는 못 푼다는 거잖아. 그럼 그 내 문제는 그냥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럼 그 네 문제 빼고 다른 문제가 다 풀리는 게 되게 중요해. 옛날에, 옛날에 어떤 수학쌤이 매장당한 적이 있거든. 인터넷 강의쌤인데 매장당한 적이 있거든. 어떤 매장을 당했냐면, 수능 모의고사 쳐갖고 3등급 이하 나오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용접이나 해라 이래 말했거든. 어. 그리고 나서 용접공을 비하했다면서 그 사람 매장당했다고. 알겠니? 그래서 너네 오늘 궁금하면 인터넷 쳐봐. 용접고 비양 수학생 하면서 나오거든. 나 이름 실명도 아는데 그거 내 영상에서 밝히긴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능이 3등급 이하 나오면 그러니까 고3인데 수학 공부하면서 수능 3등급 이하 나오면 그냥 용접이나 해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용접공 비하했다면서 내장당했거든. 나는 그걸 내장당하는 거 보면 되게 아프고 그 사람이 용접공이라고 해서 좀 아쉽게 한데 쉽게 말해 공부하지 말고 그냥 뭐야 작업자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 근데 맞잖아. 보통 니 혹시 그거 흔들렸니? 이거 조명 다 맞니? 화면 다 맞니? 오케이.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의도가 뭐였냐면 있잖아. 수능이야. 1등급이야. 잘 들어봐. 85점이 보통 1등급이거든. 그 다음에 2등급이 70 보통 8점이거든. 그 다음 3등급이 72점. 쉬우면 어려우면 68점 이 정도면거든. 이해돼? 그럼 봐봐. 72점이 3등급이면 30문제 중에 4점짜리가 몇 개야? 7개를 틀려도 72점이 나온다. 알겠니? 그럼 생각해봐. 30문제에서 있잖아. 7문제 틀렸다고 치자. 그럼 수능 너네 한 시험이라 치자. 문제가 30개 출제되거든.
문제가 30개 출제되는데 7개를 틀렸대. 그러면 7개 문제는 당연히 어렵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야, 근데 30개 문제 중에서 15개가 어렵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쌤이 말한 의도는 뭐냐면 너네 교과서 우리한테는 교과서가 개념 원리가 되겠죠? 교과서하고 RPM만 다 풀 줄 알아도 70점은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 알겠니? 근데 그런 뜻이 되려면 이런 문제를 냈을 때 본인 스스로 절차가 있어야 돼, 절차.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딱 보이고 두 개의 절편이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이 문제를 푸는 절차만 세우면 이거는 그냥 70점은 그냥 나온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연습할 거거든,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건데 항상 수학 문제 그냥 풀지 마. 항상 절차대로 풀어. 나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를 끊는다. 이게 첫 번째 절차야, 무조건. 무조건 첫 번째 절차야. 그럼 얘가 뭐야? X는 5가 첫 번째 절차야. 됐니? 그 다음에 요 5의 왼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요 좌표 있지? 요 좌표를 A, 뭐야?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라고 이래 잡으면 되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끄면 이 A 좌표는 0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0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0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 A 좌표는? 어디까지 움직여? 5까지밖에 못 가잖아. A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 A점이 얘를 넘어가면 이게 직사각형이, 생각해봐, 봐봐. 그래프가 지금 이래 생겼는데, A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A가 여기 넘어가서 이게 직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A는 절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끊는다는 절차가 있으면 A가 이 사이에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 그냥 식 세운다 해버리면 그냥 이게 못 찾는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가 뭐냐면 첫 번째 절차는 뭐야? 축의 방정식을 찾는다고. 적어놔면 적어놔. 축의 방정식을 찾는다. 그럼 두 번째 뭐야? 점 A를 뭐야? 좌표 A, FA라 두고 범위를 뭐야? 범위를 어떻게? 0보다는 크고 A는 뭐야? 축보다는 작다. 요렇게 세우는 게 두 번째 절차라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라 해도 이런 문제 무조건 이래 푼다 해도 무조건 100%. 100% 저래 푼다 해도 이런 문제는.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식 세우기. 식 세우기, 그 다음에 뭐야? 답 찾기지. 그 식이 만약에 넓이면 넓이로 세우면 되고, 길이면 뭐야? 길이로 세우면 되는 거고, 맞지?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길이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절차대로 축을 찾았어. 정을 찾았어. 맞지? 그 다음에, 이래갖고, 이제 식. A에 관한 식이니까 FA라는 식을 세우자. 자, 식은 뭐냐면 둘레 길이야. 자, 얘들아, 세로는 구하기 쉬워. 세로 길이는 이 길이거든. 알겠니? 오케이? 가로 길이가 뭐니? 가로 길이. 그러니까 세로 길이, AB 길이는 구하기가 쉽다 해도. AB 길이는 뭐야? 그냥 이 높이니까 AB 길이는 이 길이가 된다고. 알겠니? 그럼 세로 길이는 AD 길이를 구하든 BC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 알겠니? 세로 길이 어떻게 돼? 제호가 어떻게 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구했고 가로 길이. 어떻게 돼? 10에서 A를 빼?
10에서 A를 두 번 빼도 되지. 좋은 방법이다.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뭐야? 10에서 A를 뭐야? 두 번 빼. 그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축이잖아, 이게 축. 이게 축이니까 이 길이가 뭐야? 5에서 A를 뺀 거잖아. 자, 이 길이가 뭐라고? 5에서 뭐를 뺀 거야? A를 뺀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는 뭐야? 5에서 A를 뺀 게, 근데 축이니까 이게 몇 배가 되겠니? 2배. 이렇게 생각을 꼭 해줄 수 있어요. 자, 재우기 방법도 괜찮아. 근데 이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재우기 방법은 이 전체가 10이니까 얘가 A면 얘도 A라 해서 10에서 A를 몇 번 뺐다? 2번 뺐다. 괜찮아. 똑똑히 잘했어. 알겠지? 근데 항상 축에서 A를 뺀 요 길이가 5 빼기 A다. 그거의 몇 배다? 2배다. 그거도 절차야, 사실은.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도 가로 길이를 이기면 안 돼. 준아, 알겠어? 그럼 둘레 길이는 뭐야? 가로 길이가 10 빼기 2A죠. 세로 길이는 빼기 A 제곱 더하기 10A죠. 가로라 세로를 더한다면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지. 둘레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배잖아, 항상. 맞지? 그건 디폴트 값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A가 0부터 뭐야? 5까지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지. 알겠니?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왜냐면 나오면 그냥 애들이 포기해버리거든. 오케이? 풀어보자.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8이고 여기니까 16A 더하기 20. 맞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시다. 마이너스 2라면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2니까 52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위로 볼록 하면서 얘가 4, 뭐죠? 52를 지나지? 자, 최대 최소 셈이 뭐라 했지? 주어진 범위에 축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값이 무슨 값? 최대값. 작은 값이 무슨 값? 최소값. 축이 포함되지 않으면 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라고, 맞지?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도 좀 설명할게. 축이 포함되지 않으면 여기는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큰 게 최대일 거야. 여기는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작은 게 최소일 거야. 준서야, 너 안 불편하네, 진짜. 어, 고맙다, 항상. 알겠지? 재우아, 갑자기 키가 와 이렇게 크뿐니? 니 갑수팸을 위해서 배신하는 거. 여기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큰 값이 무슨 값? 최소값이고 작은 값이 최대값이, 알겠니? 근데 축이 포함되어 있는 0, 5 사이잖아, 얘들아. 그래프가 지금 축은 4인데 범위가 0과 몇 사이야? 5 사이잖아, 맞지? 그럼 0하고 5 사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뭐야? A가 뭐일 때? 4일 때 최대값 뭐야? 52. 이렇게. 이해되겠니?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52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A가 4일 때. 그때 A 좌표 구하라면 좌표는 뭐죠? 4, 4는 뭐죠? 40 빼기 16이니까 4,24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안 틀릴 수 있겠니?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한번 나올게. 내가, 얘들아, 312번은 거의 안 틀리거든. 이 왜 안 틀리냐면, 활용 문제인데 뭐가 적혀져 있어? 활용 문제인데 뭐가 적혀 있어? 식이 적혀져 있어요. 활용 문제인데 식이 적혀져 있는 거는 거의 안 틀린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는 쌤이 얼마나 잘 푸냐면 봐봐. 이 절편이 뭐야? 절편이 뭐야? 0하고 6이잖아.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할까, 얘가 맞지? 맞잖아. 그러면 0하고 6의 중간이 뭐야? 중간이 뭐야? 중간이 뭐야? x는 3, 이게 축이잖아. 그럼 3일 때가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t가 3일 때가 최대값이야. 3 넣으면 답이라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저런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시간도 아까운 거라고. 이해한 친구는. 절차가 있다 해도 첫 번째 뭐야? 이차함수 그리고 절편이 두 개 생기면 그 중간에 중점이 뭐다? 축이다. 이건 무조건 절차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있고 거기에 직사각형이 하나 있잖아.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이거 우리 했거든 사실은. 이런 도형이 있으면 어떻게 푼다 했어? 그렇지, 준아, 멋지다. 이건 닮음으로 푼다. 이 생각 모르면 좀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절차가 있다 해도. 여러분이 수학이 어려운 거는 절차를 생각 안 해서 그래. 알겠니?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 맞잖아. 왜 병원을 가냐? 의사가 검진을 하고 그 검진 결과에 따른 뭐야? 약을 처방받잖아. 그럼 그 약을 먹으면 거의 낫잖아, 솔직히. 안 나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 알겠니? 나는 지독실이 말을 안 들었지만 감기 걸리면 솔직히 병원 갔다 오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나아픈다. 그렇지 않니? 링거 한 번만 아프면 그 다음날 체력 만땅이라 해도. 알겠니? 이 체력, 왜냐면 인류가 연구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그럼 수학 문제 푸는 것도 그만큼 절차가 있다 해도.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보면 뭐야? 닮음. 이게 떠올라야지. 닮음.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가 몇 대 몇이야? 가로, 세로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럼 1대 2잖아. 그럼 얘가 1대 2, 얘도 1대 2라고. 그래서 나는 뭐를 x로 잡을까 고민하는데 나는 사실 이걸 x로 잡을 것 같거든. 그럼 이걸 x로 잡으면 이게 뭐가 돼? 2x가 되거든. 왜냐면 이게 1대 2니까. 얘들아, b를 잡을 때는 야, 작은 거를 x로 잡는 게 편해. 무슨 말이냐면 얘를 x로 잡잖아. 그럼 얘 뭐로 해야 돼? 2분의 1x 해야 되거든. 쌤, 난 분수가 편한데요. 알겠다. 그럼 니는 편한 대로 해요. 보통 작은 거를 x로 잡는 게 나는 편하더라. 분수는 솔직히 귀찮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x로 잡으면 얘가 몇 x가 돼? 2x거든? 오케이?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40-2x야.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서 숨은 범위가 있다 이도. 숨은 범위. 당연히 내가 가진 x는 0보다 커야지. 야, 얘는 길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생긴 가로의 길이도 당연히 뭐야? 그로 인해서 생긴 가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니? 내가 잡았던 이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긴 이 무슨 길이? 가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활용해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잡는 거는 솔직히 좀 작거든. 근데 잡고 나서 거기에서 잡힌 문자에 대한 숨은 범위를 못 구해. 그래서 요거를 꼭 구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면 2x가 40보다 작으니까 x는 20보다 작아요. 그럼 두 개 동시에 넘겨가면 x는 0보다는 크고 뭐야? 20보다 작다. 이렇게. 그 넓이는 가로가 뭐야? 40-2x. 세로가 뭐야? x. 그 다음에 x는 뭐야? 0부터 20. 오케이? 야, 봐봐.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이 아니었다 치자. 객관식 문제였다 치자. x절편 뭐지? x절편 뭐지? 0. x절편 뭐지?
암산 안 되니? 이게 0 되는 거. 진혁이는 될 건데, x절편 뭐지? 20 되잖아. 0하고 20. 그러면 x절편하고 y절편, 여기가 x축, fx축. 왜 x절편 0, y절편 뭐야? x절편 20이라며. 최고차항 뭐지? 마이너스 2x제곱은 아니니? 뭐지? 음수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 아니니? 언제 최대겠니? 10에서 최대겠지, x는 10에서. 그러니까 여기 10 넣으면 답이라. 그러니까 절편을 찾고 중근 찾는 게 그게 절차라, 이거, 얘들아. 이게 서술형 문제였다면 이래 풀면 안 되지. 왜? 전개해서 찾아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다 치자. 그럼 저걸 왜 전개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풀이를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되겠니? 그러면 선생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선생님은. 쌤은 어떻게 하냐면, 너네 숙제 줬지? 너네 숙제 줬지?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냥 쉬운 문제는 그냥 똑같이 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쉬운 문제는 그냥 푸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풀면 걔를 겁나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먼저 고민을 해. 그러니까 빨리 식을 채운 다음에 빨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에서 최대겠네. 그래서 뭐야?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은 뭐야? x 이퀄 10에서 최대값은 f10이니까 10 넣으면 뭐야? 20 빼기 10이니까 20 곱하기 10이니까 뭐야? 200.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해. 그리고 먼저 이 문제 답지 보면 맞거든. 그리고 나서 나는 보통 애들은 여기서 넘어가 버린다고. 근데 나는 뭐 하냐면 이게 서술형 나오면 이래 풀면 쌤이 점수를 안 줄 것 같거든. 그래서 서술형 풀이로 한번 더 풀자 하면서 전개를 한다고 나는.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 원래는. 그럼 얘는 뭐야? 2x의 제곱 더하기 40x. 자,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뭐야? x제곱 빼기 20x. 맞지? 자, 완전 제곱식 바로 가자. 요거 플러스 100이고 뭐야? 플러스 200이 되지. 반의 제곱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200이니까 플러스 200 맞지? 그치? 그럼 이해되니? 반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20이 200이니까 플러스 200 맞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의 x 빼기 10의 제곱 플러스 200 맞지? 그래프는 뭐야? 10, 뭐야? 200이 되니까 x가 뭐야? 20일 때가 최대값이 돼. 알겠니? 닮음과 축만 알아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책을 왜 안 들고 왔죠? 책을 왜 안 들고 왔죠? 응? 응. 왜 까먹죠? 응. 응. 자, 그 다음에 특강 있죠? 특강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강은 안 나올 거고, 나는 1번은 거의 안 나온다 보고, 2번은 나온다 보거든요. 1번은 거의 안 나오고, 2번은 나온다고 봅니다, 2번은. 그래서 1번은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 2번을 그냥 풉시다, 알겠죠? 2번은 최대 최소값 구하라 하는데, 문자가 두 개가 있어. 1번은 뭐냐면, 딱 보면, 둘 다 2차식이야. 1번은 뭐라고? 둘 다 2차식이야. 그래서 1번은 그냥 졸라 빨리 설명할게. 그냥 둘 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돼요. 둘 다 2차식이면 둘 다 뭐로 고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돼. 졸라 빨리 할게요. 그럼 x제곱 빼기 4x니까 완전 제곱식은 뭐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니까 뒤에 무슨 4? 빼기 4. 괜찮니? 자, 2 있는 거 개무시하시고 2 있는 거 무시하시고 2를 묶어내고 뭐야? y제곱 마이너스 6y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완전 제곱식? 플러스 뭐가 필요하지? 9. 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럼 얘는 18이죠? 빼기 18. 그럼 뒤에 숫자 16. 괜찮니? 자,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야, 요 문제는 뭐냐면,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인데, x, y가 둘 다 있는 형태야. 알겠니? 그 사실은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는 k라 잡으면 요 값의 최대 최소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둘 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얘는 이게 k라고 하면
K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뭐야? Y 빼기 3의 제곱이고 나머지 문제 계산하면 요게 마이너스 6이 되거든. 알겠니? 그럼 봐봐. X 빼기 2의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Y 빼기 3의 제곱도 항상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2배 한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알겠니?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가 0되고 얘가 0될 때 x가 뭐이고 2고 y가 3일 때 최소값 뭐야? 마이너스 6이다. 이래 푸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이거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 근데 둘 다 2차식일 때는 그냥 완전 제곱식 두 개 바꾸면 돼. 알겠지? 이해돼? 그냥 완전 제곱식 못 바꾸면 바보. 알겠니? 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알겠지? 밑에 것도 한번 볼까? XY가 실수를 해줘. 둘 다 2차식이잖아. 맞지? 자, 보자. 얘 어떻게 해? 4하고 뭐야? x제곱 빼기 4x 완전 제곱이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얘들아? 4가 필요하잖아, 맞지? 그럼 4, 4, 16이니까 빼기 16 괜찮니? 아, 왜 대답이 없어요? 오늘 내신 빨리 맞추려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못 맞힐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y제곱 뭐야? 2y. 그냥 뒤에 바로 1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 그럼 얘는 사실은 이 값이 k라고. 이 값이 k.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느낌이라고. 이거의 느낌. 요게 k고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의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뭐야? 빼기 16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는 뭐야? 얘가 0되고 얘가 0될 때가 최소니까 뭐야? 빼기 16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알겠어? 그래서 x가 뭐이고 2고 y가 뭐이고 마이너스일 때 빼기 16으로 최소값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니? 얘들아 오늘 진도 안 나갈 거거든? 이 다음이 고차 방정식이거든? 자 기억해. 그거 끝나면 중간고사 무조건 대비 끝이거든? 마지막 단원이 고차 방정식이야. 알겠지? 우리는 부등식까지 하고 중간고사 대비는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들아 이까지만 명확하게 너네가 풀 줄 알면 있잖아. 80점 나온다. 100%. 만약에 이까지 다 맞추면.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동안 너무 놀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이까지만. 알겠지? 근데 있잖아. 2번은 나온다. 2번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1차식, 요게 있어. 얘를 뭐 만족시키는 이런 거 있지. 그럼 얘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나와. 이거는 나와. 거기 위에 있잖아. 이 조건식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 아니, 이 있잖아. 그 조건식이 주어진, 위에 내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래.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있지. 그거는 시험에 좀 잘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이 얘를 K로 잡고, 얘가 조건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Y가 뭐라고 했어? 2x-1이잖아. 그럼 여기에 넣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맞아? 그럼 얘들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부호를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개를 하고도 괄호를 벗기지 마세요. 전개를 하고도 괄호를 벗기지 마시라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조심해야 돼서. 알겠지? 아니면 바로 전개해서 실수 안 하든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똑똑한 갑수쌤처럼 바로 이렇게 전개하면 제일 좋지. 근데 이렇게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알겠지? 갑수도 실수 많이 하더라 이가. 똑똑하니 뭐 똑똑해 병신이지. 알겠니? 그럼 요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뀔까 이가.
완전 제곱식만 바꾸면 돼? 그럼 얘는 뭐야? 꼭지점이 1,1이니까 뭐야? 최소값이 1이라고, 최대값이 1이라고 알겠지?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이런 문제가 문제 1에 나오는데 1에 나왔을 때 틀리면 나 진짜 속상하다. x가 알파, y가 베타에서 최대값 m이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해도. 문제가 1에 나온다 해도. 얘들아, 알파 뭐야, 그러면? 알파 뭐야? 알파 뭐야? 1이잖아. 그때 베타 뭐야, 베타? 베타, 여기 넣어야지. 여기 넣어야지 y가 나오지. 역시나 뭐야? 1. 최대값도 역시나 1. 다 1이니까 좀 짜증나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m을 찾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바보같이 얘는 찾았는데 이게 두 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는 못 찾았어요. 이런다고. 얘들아, 생각은 진짜 해야 된다. 알겠지? 암기만으로 극복되는 수학이 있다면 나도 너네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고 싶다. 알겠지? 알겠지? 선생님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TV에 정승재가 나오는 게 되게 싫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기는 수학을 대중화하고 싶어서 TV를 나온다고 하거든? 개소리입니다. 수학이 어떻게 대중화가 되냐고. 수학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수학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풀 수 있다면요, 가능하죠. 근데 수학은 야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되고 진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알겠니? 혼자 수학 문제 풀면 어떤 기분이 들 때가 정상인지 아냐? 자기가 잘 풀리면? 혼자 수학 문제 풀면? 자뻑 같은 생각이 들어야 돼. 난 내가 혼자 수학 문제 풀다 했잖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존나 내가 잘 풀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때의 나의 뿌듯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해도.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자뻑 같은 느낌을 받잖아. 그럼 수학이 너네한테는 제일 무기가 되는 과목이 돼버린다. 알겠니? 나는 있잖아. 여러분한테 진짜로 솔직하게 말할게요. 부끄러운 점이 뭐냐면요. 쌤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굴도 못생겼죠. 키도 작죠. 뭐 학벌이 그렇다고 좋나요? 지방대 나부랭이 나왔는데. 알겠니? 그렇다고 돈이 많나요? 돈은 좀 많다. 돈은 좀 많다,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사니까 돈은 많이 벌리더라, 알겠지?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한테 번 거 아닙니다. 창원에서 다 벌었어요, 사실은. 창원에서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아요, 알겠죠? 돈은 좀 많아요. 그건 다 필요 없고. 근데, 나도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좀 뿌듯한 게 있어야 될까, 이거. 그게 뭐냐면 난 수학 풀 때의 내 모습이거든. 존나 내가 멋있는 것 같아. 잘 풀리고, 뭔가 하나 풀었을 때 좀 자뻑. 너네도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걸 보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영준이 형 물어보자. 존나 잘 풀잖아. 존나 잘 풀잖아. 니 내 말고 다른 학원의 수학생한테 풀이 들어봤잖아. 급이 다르지? 너 존나 잘 풀거든. 알겠니? 근데 너네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큼 공부를 좀 해봐라. 진짜로. 근데 존나 잘 푸는 게 어렵다 해도 그래도 나 요 정도에서 자기 스스로에 좀 만족되는 느낌. 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요. 남는 건 수학 공부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로. 알겠니? 국어 문법 공부한 게 남겠나? 나란 말 쌈이 중국에 살라 이런 게 머릿속에 남겠나? 남겠나? 안 남는다 해도.
근데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본인의 모습은 진짜 남는다. 이거. 와, 내가, 야, 뭐야. 고차 방정식 다 포기했는데 내만 열심히 해갖고 시험 잘 쳤잖아. 와, 개뿌듯. 막 이런 게 남는다, 이거, 얘들아. 진짜로. 알겠니? 영어는 낫겠다. 영어는 그래도 그건. 넘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혹시 질문 있습니까? 320번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320번. 자, 숙제는 미리 다 드렸습니다. 숙제는 고까지 숙제고요. 고까지 숙제고, 그 다음에 RPM은요, 부등식 앞까지 숙제. 그러니까 어디까지 숙제냐면 RPM은 고차 방정식까지니까 어디까지냐면 RPM은 80페이지까지 숙제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풀라고. 알겠지? 오케이? 원래는 프린트를 줄라 했거든? 근데 프린트는 명절 끝나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잘해라고. 알겠지? 오케이? 꼭 하세요. 자, 이거 쌤이 혹시 푸는 이유 뭘 것 같아, 얘들아? 쌤이 이 문제 왜 같이 풀자고 하는 이유가? 절대값 있어서. 뭐 어떻게 풀지? 얘는 0보다 작을 때랑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잖아. fx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y는 뭐야? x제곱에 부호 바꾸니까 더하기 뭐야? 4x 플러스 5. 얘들아, 이거 추계 방정식이 뭐지? 추계 방정식? 어떻게 하려 했어? x는 마이너스하고 요거 절반. 이게 개수가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하고 이거 개수 절반. 원래 추계 방정식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으로 계속 있지만 x는 뭐야? a분의 b 돼 있고 마이너스하고 이거의 절반이라고. 추계 방정식 공식이 이거라고 알겠지? 근데 내가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하니까 좀 못 외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게 개수가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하고 요거 절반. 그럼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얘를 1로 만들어준다고 해봐. 얘를 1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마이너스 저거의 뭐야? 절반.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개수를 1로 만들고 마이너스 이거의 절반. 까먹지 말자고 얘들아. 축이 뭐야? 그러니까 얘네 x는 마이너스 1하고 그래서 얘를 꼭지점 있는 걸로 고치면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추계 방정식 빨리 좀 구하자. 알겠지? 그 다음 얘는 y는 뭐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잖아. 추계 방정식 x는 뭐지 얘들아? 2. 완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네. 그럼 얘는 뭐야? x-2의 제곱 플러스 1. 괜찮니? 자, 이 문제는 맥도날드를 뒤집어진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맥도날드 뒤집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땐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에요. 맞지? 그 다음에 꼭지점이 1이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1에 생기면서 절편이 5에서 딱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꼭지점이 2,1 해서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이름을 해서 맥도날드가 뒤집어져 있어요. 알겠죠?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누가 박아갖고 간판이 뒤집어졌다. 졸라 많더라고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출근하는데 세인이가 늦는 게 나 이해가 됐다 해도. 나도 오늘 평소대로 왔는데 한 30분 더 걸렸던 것 같아. 오늘 진짜 그만큼 미랑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갖고 미랑 떠나라고 쌤처럼 병신같이 여기 있지 말고. 알지? 잘 떠났었는데. 수능 잘 쳐갖고 대도시 갔었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잘 도망갔었는데
뭘 좋다고 와갖고 연담이 보려고 왔나? 아, 아. 자, 그래서 봅시다. 요렇게 됐었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뭐야? 빼기 3부터 3까지야. 그래서 빼기 3을 여기 넣어보자. 여기 넣는 게 계산이 사실 편할 것 같아. 몇몇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빼기 3,2겠네. 그래서 빼기 3,2. 그럼 3을 여기 넣으면 3은 여기 넣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3,2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야? 맥도날드 간판이 아까 뒤집어졌는데 누가 간판 이거 두 개를 잘라붙어. 영준이가 맥도날드 먼저 갔는데 주문했는데 햄버거 너무 늦게 나온다 해서 열받아서 잘라붙어. 햄버거 하나 주문했는데 3시간 기다리라 해갖고 열받아서 잘라붙어. 그래서 최대값은 뭡니까? 5. 맞죠? 최소값은 요게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하나야. 얘들아 봐봐. 최소값은 하나인데 최소값이 되게 하는 x값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얘들아 최소값이 2개일 수가 없다. 알겠니? 하나 물어볼게. 너네 시험을 쳤는데 꼴찌가 2명일 수가 있나? 아니 2명일 수 있네. 공동 꼴찌. 아니 점수가 다른데 꼴찌가 2명일 수가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다른데 꼴찌가 2명일 수는 없잖아. 당연히 점수가 낮은 놈이 꼴찌잖아. 근데 점수가 똑같으면 최소값은 무조건 하나야. 알겠지? 값수도 30점이고 을수도 30점이면 둘 다 30점인 거야. 알겠니? 둘 다 전교 꼴찌 알겠지? 근데 공동 꼴찌였기 때문에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최소값은 그냥 1이야. 알겠니? 근데 1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이 두 개가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뭐야? 5, 최소값은 뭐야? 1, 이렇게.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나 321번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안 됐다면 321번은 뭐냐면요. 그냥 얘 A를 모르죠. A를 모르는데 저 이차함수를 잡으면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321번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되겠네요. 완전제곱식 고치면 이래 되죠? 그럼 321번은 그래프가 이래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긴다고요. 맞죠? 그럼 A에 상관없이 얘는 뭐야? 마이너스 A일 때 이게 최대값이라고. 알겠니? 근데 그 최대값이 A 값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A를 몰라. 내가 여기 A를 모른다고 맞지? 근데 A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해라고. 이 A를 뭐라고 생각해라고? 얘를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해라고. 상수라고 생각하자고. 알겠니? 그러면 A 값에 상관없이 얘는 뭐야? X가 빼기 A일 때 최대값이 뭐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근데 얘가 뭐야? 식이잖아. 얘가 식이잖아. 식. 그럼 식은 뭐야? FA 1에 잡을 거야. 이거 당연히. 그래서 최대값을 FA로 하자. 이래 한 거야. 내가 F1은 식이라 했잖아. 함수가 아니라 했잖아. 얘들아 fx라면 이게 뭐라고 했어? 이거 식이라고 했다. 내가 분명히. 방정식이 될 때는 fx가 뭐야? 방정식이 될 때는 는 0이라 했고 부동식이 될 때는 fx는 뭐야? 크다 혹은 작다라 했고 함수가 될 때는 fx 앞에 뭐가 붙는다? y는 이게 붙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fx는 식이라 해도 식. 그러니까 얘는 뭐야? 최대값이 식이잖아 지금. 그걸 fa라 했다고. 그래서 얘 찾으라며 찾았잖아. 그럼 먼저 fa가 뭐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인데 이거의 값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a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fa가 나오잖아. 뭐를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온다. 그게 뭐예요? 함수잖아요. 그게. 뭐를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에 관한 함수. 세인아 축이 뭐지?
그렇지. 이제 그래 나와야지. 축이 마이너스 2지. 축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돼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상수항이 4니까 1 나오니까 빼기 5가 될까, 아이가. 그지? 맞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럼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5에서 뭐야? 0까지의 최대 최소 구하라 했잖아. 이해되겠니?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그래서 다시 보자. 얘가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에서 0까지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럼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5제. 오케이. 그 다음 쌤 조금 신기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 요거 좀 알고 계시라 알겠지? 꼭 알고 계셔. 여기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뭐냐면 9 빼기 5니까 이거 4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4거든? 여기 0 넣으면 4 빼기 1에서 이게 뭐야? 이게 4 빼기 5라서 얘가 0, 마이너스 1이거든? 이해돼? 그럼 최대값은 뭐야, 얘들아? 시우야, 최대값은 뭐야? 4제. 자, 요거 내가 설명할게. 자, 여기서 최소값이잖아. 그럼 최대값은요, 꼭지점이 그만큼 중요해, 얘들아.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커, 항상. 그럼 봐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는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지? 근데 마이너스 2하고 0은 몇 칸 차이 나? 2칸. 그럼 그걸 아는 애는 그냥 최대값은 여기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값을 아예 구하지도 않아. 보통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요 값도 구하고 요 값도 구해서 이 두 개 중에 뭐 한 거? 큰 거를 구한다고. 맞니? 지금 제 말 이해돼? 근데 이걸 아는 애들은 만약에 위로 볼록해. 근데 이 값이 만약에 1이야. 알겠니? 근데 x의 범위가 만약에 빼기 3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해. 그럼 당연히 x가 1일 때 뭐야? 최대값이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알 거야, 맞지? 근데 최소값은 1에서 빼기 3은 몇 칸 차이나? 1에서 빼기 3은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 나잖아. 근데 1에서 2는 몇 칸 차이나? 한 칸. 그러니까 얘는 빼기 3일 때가 최소값이란 거, 이런 거 바로 알고 그냥 빼기 3 값 구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해되겠니? 그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봐봐. 빼기 3은 4칸이나 떨어져 있거든. 이게 4칸 떨어져 있어, 빼기 3은. 이건 4칸 떨어져 있는 거지, 4칸. 맞니? 근데 얘는 여기서 한 칸 떨어지면 여기, 요쯤에 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는 F2의 함수값일 거고, 얘는 F 뭐야? 빼기 3의 함수값일 거거든? 그럼 빼기 3이 더 밑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최소라고. 그래서 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축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근데 이게 아까 아래로 볼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인 거는 확실히 알겠어. 알겠니? 근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는 몇 칸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는 몇 칸이지? 3칸. 마이너스 2하고 0은 몇 칸이지? 2칸. 그럼 마이너스 5에서 최대겠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이너스 5값 바로 구해버려. 마이너스 5하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5값하고 F 0값을 구하지를 않는다, 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322번 봅시다. 진혁아, 축의 방정식 뭐지? 굿자. 맞죠?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축의 방정식. 그래서 얘는 아래로 위로 볼록하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 알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바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도 완전적으로 바꿀 필요 없다, 해도. 알겠니? 마이너스 1, 인 거죠. 맞죠? 멀티플레이도 잘해라. 식도 바꿀 필요 없잖아. 내가 이름 알잖아.
그 말 하면서 나는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을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식도 바꿀 필요 없잖아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럼 너네 이제 결론 났지 않냐? 값수가 실수하는 이유. 난 너네하고 수업하면서 대화하면서 계속 계산하고 있어. 이게 쉬지 않는다 해도. 이 터진다 해도 좀 있으면. 근데 그래 해야지 공부를 잘한다 진짜. 알겠지? 근데 안 터지더라. 아직까지 안 터지는 거 보니까. 너네 한 3년 동안 그래 하면 공부 잘할 기다. 자, 그런데 범위가 뭐죠? 이거네. 그러면 생각해봐. 생각해봐. 0. 근데 함수값의 범위가 저렇게 된다? 그럼 0은 확실히 여기 있는 거야. 맞지? 0은 확실히 여기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0은 얘는 0,1이야. 맞지? 맞지? 아, 이 문제 좀 많이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문제 솔직히 많이 어렵다. 봐봐. 이 문제는 이런 느낌을 좀 가져줘야 돼. 봐봐잉. 봐봐잉. 만약에 이게 축이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봐봐. 만약에 저 A라는 놈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면 저 A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정을 잘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면 A라는 놈은 여기 있을까 이가. 그러면 범위가 이거잖아. 이해돼? 그럼 Y 값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수잖아. 맞지? 근데 Y의 범위의 무슨 값? 최소값이 뭐야? 마이너스인 거야. 아, 그래서 뭐야? A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때가 A구나. 요렇게 찾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방법은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 왜냐면 0보다 작다 쪽으로 가니까 이 그래프는 아까 영준이가 잘라붙다 이가. 열받 햄버거 아직 안 나왔거든. 그래 4시간째다 지금. 여기 계속 나오네. 거지같이 잘라붙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고. 근데 y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서 요점이 뭐야?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 요거를 이 문제에서 캐치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A가 요 사이에 있으면 최소값이 1이 되니까, 아, 이거 틀렸구나. Y의 최소, 이 말이 얘들아, 이게 결국 무슨 말인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인데? 함수 Y의 뭐야? 최대값이 B고, 최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2라는 뜻이라고. 적어놔, 이거. 이 말이 결국 뭔데? Y가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새끼는 최대값이 B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 이런 뜻이라고. 이 새끼가 의미하는 뜻은. 이해돼? 이 새끼가 의미하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 근데 만약에 A가 이 범위에 있으면 이 새끼는 최소값이 1 돼버린다, 이거. 왜냐면 그래프는 이거니까. 얘들아, 설마 모르진 않겠지? 최대 최소는 무조건 Y값이야. 그래서 높이 있는 게 최대고 밑에 있는 게 뭐야? 최소야, 무조건. 그래서 아래로 볼로 가면 요걸 최소값이라 하는 거야. 위로 볼로 가면 이걸 뭐야? 최대값이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얼빵한 새끼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쌤 이게 왜 크니까 이게 아니죠. 어떤 새끼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해서 쌤 오른쪽이 큰 거니까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겠네요. 이질할 뻔한다. 이거 미친놈이라 이거. 아니 오른쪽이 큰 건 맞잖아.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니까. 그러니까 쌤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다. 미친다 이거. 알겠지? 지금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여기서 이게 높낮이 얘가 최대 최소라 해도 그럼 제일 높을 때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최대인 거고 제일 낮을 때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최소라 해도 얘들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y 값이라고. 알겠니? 그럼 지금 봐봐. y가 b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춥나? 춥나? 아 춥다고. 내처럼 열심히 일해봐라. 졸라 더워 죽겠다 지금. 열심히 머리를 쓰라 빨리 임마. y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라는 뜻이야 얘가. 그냥 b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러니까 이 최대값이 b라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이게 있어야 될까요? 여기 지난다. 그래서 여기는 저기 a를 넣자. 저기 a를 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풀어보면 a 제곱 이쪽을 다 넣은 거자. 제곱창은 당연히 양수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습관적으로 맞죠? 그래서 풀면 빼기 3하고 1이 나오잖아, 맞지? 근데 a가 뭐보다 작은 값이라 했으니까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답.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a가 빼기 3일 거고 b는 최대값이 b잖아. b는 이게 최대잖아, 얘들. 이게 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2로 끝난다, 얘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얘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이때 최소, 이게 최대 이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b가 2. 이해되겠니? 이해돼요? 오케이. 자, 한 14분 남았는데요.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합시다. 야, 솔직히 말해서 328번 있잖아. 이런 문제는 있잖아. 이런 문제는 솔직히 외우는 게 좋다. 쌤은 이런 문제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1분 만에, 아니다. 30초 만에 풀어.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게 있잖아. 얘들아. 요거 있잖아. 원래 풀이는 쌤이 다음에 설명할게. 알겠지? 원래 풀이는 다음에 설명할게. 알겠지? 원래 풀이는 다음에 설명하고, 이런 문제는 그냥 외워버리라고. 일단은 얘들아,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건 좀 알고 있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건 제발 좀 알고 있자. 이거는 있잖아. 진짜 중요하거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있잖아.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다. 알겠지? 자, 다시 말할게. 고등학교 때 다시 안 배운다. 알겠지? 근데 수능에 안 나오면 나 죽을 수 있다. 그게 수능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럼 쌤 죽을 수 있다. 알겠지?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가감히 죽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극단적인 말이 아니고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무조건 나온다. 세 개 다 나올 리는 없지만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적어도 하나는.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뜻이 뭐냐면 삼각형의 세중선의 교점이에요. 세중선의 교점.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선이 뭐냐면 중점 있죠. 중점 D, E, F 이런 중점 있죠. 이런 중점 이 중점들을 연결할 때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할 때 그 중점들은 한 점에서 만나거든. 이게 무게중심이야. 이게 무게중심. 알겠지? 얘들아, 다음에 무게중심은 사실은 무게중심만은 공통수학 2에 또 나오거든. 그때 또 설명할 건데 요것만 기억하자. 요거 몇 대 몇이다? 2대1. 얘 몇 대 몇이다? 2대1. 얘 몇 대 몇이다? 2대1. 요게 첫 번째. 비율이 2대1이야. 2대1이 어떤 거냐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비율은 항상 2대1. 오케이?
그 다음에 무게중심 기준에서 큰 삼각형이 몇 개 생겨? 큰 삼각형이 3개 생겨. 그 다음에 큰 사각형이 몇 개 생기냐면 사각형도 잘 모르더라. 큰 사각형도 3개 생겨요. 이렇게. 이 사각형이야. 알겠니? 그래서 큰 삼각형 3개랑 큰 사각형 3개는 넓이가 같고 전체 삼각형 넓이의 뭐야? 3분의 1이네.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네. 저거는 상식이니까 좀 알고 계시라. 진짜 상식이다, 상식. 그러니까 저거를 외우려고 노력해라. 외워야 된다, 알겠지? 이게 상식이다, 상식, 알겠지? 상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작은 삼각형 6개잖아. 작은 삼각형 1, 2, 3, 4, 5, 6개. 이거 넓이 전부 다 똑같고 전체 삼각형 넓이 ABC의 뭐야? 6분의 1이야. 알겠니? 이건 상식이니까 좀 외우라. 일단 제일 외워야 되는 게 세중선의 교점과 2대1. 이게 중선이라는 거. 중선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중선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삼각형에 꼭지점이 있고, 여기 중점이 있잖아. 여기 중점이 있잖아. 중점, 요걸 딱 연결하면 중선이 돼. 얘들아, 중선과 수직이 이등분선을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중선은 꼭지점하고 중점을 연결한 게 중선이라 불러. 수직 이등분선은 뭐냐? 꼭지점하고 상관없이 중점에서 수직으로 뻗은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 얘를 수직으로 뻗은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선과 수직 이등분선을 정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무게중심하고 외심, 내심이 같은 거야. 외심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근데 정삼각형을 그리잖아. 우리가 정삼각형 그리려면 중점을 잡으면 이거 연결해버리면 이거 당연히 수직되거든? 그림이 왜 개떡 같냐, 씨. 중점 잡으면 정삼각형 아니겠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게 중점 잡으면 그래서 이 점 무게 중심도 되고 뭐야? 외심도 되고 내심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어봐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BC의 중점을 P라고 BC의 중점이라 했어. 중점. 야, BC의 중점이라 했어. 중선. BC의 중점이라 했어.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중선이라고. 중선. 왜냐면 꼭지점하고 중점하고 연결했잖아, 얘들아. 근데 이 새끼가 정삼각형이라서 얘가 수직이기도 해. 이 새끼가 정삼각형이라서 수직이름이라고 해라고. 그러니까 정삼각형만 유일하게 중선과 수직이 등분선이 일치해. 그래서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무게중심하고 외심이 같은 거야. 목이 아프다, 야, 얘들아. 알겠지? 열변을 토하고 있다,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진짜 개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어떤 요 중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얘들아 증명은 오늘 안 한다 했어. 왜냐면 해봤자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까먹어요.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할 때 증명하자, 알겠지? 이거 해줘봤자 까먹는다. 근데 제발 방법은 잊지 마라, 알겠지? 그러면 QA의 제곱, QB의 제곱, QC의 제곱, 즉,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 얘 AQ, BQ, CQ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최소값은 항상 언제냐면 Q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야. 항상 이때야, 항상. 아니면 나 죽는다. Q가 뭐라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야. Q가.
이해되겠어? Q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Q는 뭐야?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니까 Q는 얘가 뭐야? 2대 1일 때가 이때가 무게중심이 되고 그때가 Q일 때 그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 최소가 된다. 이거는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알겠니? 이거는 있잖아. 못생긴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못생긴 삼각형도 여기 Q가 있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중선 연결하고 중선 연결하고 중선 연결하면 무게중심이 여기 생기잖아. 이때가 최소가 돼요. 무조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최소야. 알겠니? 왜 정삼각형을 나왔냐면 정삼각형이 계산하기 편해. 정삼각형이 뭐하기 편하다고? 계산하기 편해. 그럼 봐봐. 자, 우리 은자는 잘하더라. 은자는 잘하더라.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A면 정삼각형의 높이는 요게 몇 도니까 60도니까 뭐야? A sin 60도거든. 그래서 얘가 뭐야? 2분의 루트 3A라는 거 좀 먼저 바로바로 기억하자고. 뭐 A sin 60도인데 그 다음에 넓이는 뭐 알잖아.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요 길이가 지금 2라고 했거든? 맞지?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돼. 2분의 루트 3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의 무슨 값? x 이퀄 a에서의 제곱값이고, 그러면 a가 뭐지? a가 뭐지? a가 pq의 길이네? pq가 뭐지? 이 길이네? 그럼 이 길이는 요때가 최소라 했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야? 이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러면 뭐야? a는 뭐야? 루트 3의 뭐야? 3분의 1배지. 그래서 이게 a 값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뭐야? 3분의 루트 3이라고. 알겠어? 요거 적었어? 요거 적었니? 안 적은 사람은 집에 가서 영상으로 적으세요. 그래서 A가 3,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하라 했잖아. 그치? 그럼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이었잖아. 그럼 얘가 2대1이니까 전체 3개 중에 한 개잖아. 그래서 3분의 1 루트 3. 괜찮아? 그래서 A는 3분의 루트 3 찾았어?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이 값은 뭐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뭔데? 3분의 2 루트 3이지 얘들아. 맞잖아. 맞잖아. 근데 그 새끼를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길이는 뭐야? 9분의 12가 되지. 근데 그게 몇 개 있니 얘들아? 3개 똑같거든. 이 길이 다 똑같거든. 그게 m이라고 얘들아. 그러면 m은 뭐야? 4거든 4. m은 4. 이 약분되면 3이고 4잖아. 그럼 질문은 뭐야? m분의 a잖아. 그럼 4를 얘로 나누잖아. 그럼 나눌 때는 어떻게 해? 얘는 a분의 m이잖아. 그럼 얘는 m 곱하기 a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분수일 때는 뭐야?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역수를 곱할 거면 얘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루트 3을 곱하는 게 낫겠죠. 4루트 3이 정답이. 야, 선생님 이 문제는 몇 초 걸리겠노, 선생님 푸는데. 1분도 안 걸리지. 내가 이 길이 읽으면서 요 길이가 루트 3이란 거 알 건데, 난. 읽으면서 이 길이가 뭐야? 3분의 루트 3인가 알 건데. 읽으면서 이 길이가 뭐야? 3분의 2 루트 3인가 알 건데. 그럼 정답은 이거 세제곱에 3배하고 뭐야? 이걸로 나눈다. 나 진짜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꼭 기억하자.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꼭 기억해주세요. 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나머지 남은 문제들 있죠. 4개, 5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은 문제고, 본인이 좀 도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어느 하나 뺄 수 없을 만큼은 너무너무 좋고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325번을 질문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요. 요것만 빨리 설명할게요. 요거는요, 그냥 이거거든요.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PQ의 길이는 P의 좌표를 뭐야? A라고 하자. 그럼 Q의 좌표를 뭐야? B라고 하자. 그럼 PQ의 길이의 PQ의 길이는 뭐야? B 빼기 A를 구하라는 거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요게 좌표가 뭐죠, 얘는? 여기에 Y는 이거니까 뭐야? B는 뭐야? B 빼기 3이거든? 맞지? 얘는 뭐죠? 요이니까 뭐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럼 봐봐. PQ가 지금 여기 X축에 평행하다니까 얘는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과 뭐야? B 빼기 3이 같다는 말이거든. 그럼 B가 뭐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거든? 그럼 여기에 넣으면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A. 그러면 A에 가면 몇 차씩? 2차씩.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 아래로 볼로 갈 테니까. 이게 끝이거든? 이게 못 풀더라고. 난 325번을 질문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풀어는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질문을 받을 때마다 와, 인마들 글 못 읽나 이 생각 들어요. 근데 너네가 지금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다 질문해요. 나는 325번을 어려워하는 고등학교를 보면서 와, 요즘 애들은 진짜 글을 못 읽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풀이 이해돼요? 아니, P의 좌표를 그냥 A라 하고 P의 X 좌표를 A라 하고 Q의 X 좌표를 B라고 하자고. 그럼 PQ의 길이는 뭐야? B에서 A를 뺀 게 PQ의 길이잖아. 그럼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데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문자 몇 개로 바꿔야 돼? 한 개로 바꿔야 될까, 얘가? 그럼 P 좌표는 뭐야? A, A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Q 좌표는 뭐야? 이 직선 위의 식이니까 B, B 빼기 3이잖아. 아니가? 아이가? 맞다, 아이가?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과 B 빼기 3이 같다고, 얘들아. 그럼 B가 뭐야? A 플러스 1 제곱 빼기 더하기 3이잖아. 요거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4잖아. 축 뭔데, 얘들아? 축 뭔데? 암산되잖아. 이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일까, 아이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정답이라고. 이 완전 제곱식 고치면 뭐야?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뭐야? 4분의 뭐야? 15거든. 그래, 최소값 4분의 15가 정답이라고. 이해되겠니? 나는 이 문제를 질문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야, 이마들 진짜 수학 싫어하구나. 아니, 수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해력이 없는 거야, 문해력. 문제를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걸 연습을 많이 해서, 너네 보고 뭐라는 거 진짜 아니다, 알겠지? 이거 질문 안 한 고등학생 한 명도 없었다. 화목 토반 애들도 다 질문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안타깝다, 이런 문제 틀리는. 이런 문제 겁먹지 마라, 알겠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